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크라우드 펀딩과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와 이제 워크숍을 맡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오마이컴퍼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름은 한송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촬영도 하고 계셔갖고 제가 이렇게 많이 못 돌아다니고요. 좀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표님들께서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제가 특히 오늘은 스토리텔링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사례에서 어떻게 이들이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사례 중심으로 좀 재밌게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십니다. 제가 이제 2011년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1기 창업팀으로 이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지금 22년이니까 10년이 넘었고 이제 2011년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금 조달과 이제 판로 개척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이제 서비스가 바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2011년에는 거의 우리나라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가 실제로 한 2010년 요때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This is True Story라든지 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이제 생겨났었는데 이런 업체들이 그때 우리나라 환경상에서는 너무 좀 일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세대 업체들은 다 문을 닫습니다. 예, 문을 다 닫고 저희처럼 이제 2011년부터 시작한 업체들이 지금의 이제 현재 이제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대중이 함께 만드는 자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이제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사연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공감을 형성해서 뭐 지지와 이제 소액의 후원, 투자를 받는 직접 모금 활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이제 오마이컴퍼니 같은 회사가 이제 바로 여기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프로젝트 진행자, 그리고 메이커, 그리고 이제 창작자, 요런 이름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올리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SNS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데 그분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후원자, 참여자, 서포터, 투자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거 여기가 뭐죠? 이게? 예, 맞습니다. 네, 자유여신상이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뉴욕시의 리버티 섬에 이제 위치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역사적인 사연을 얘기를 좀 드리면 실제로 이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자유여신상을 축조해서 선물로 이제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 선물로 보내기로 했는데, 뉴욕시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제 받침대를 마련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1870년대에 다 만들고 나서 보내려고 보니까, 이걸 마련을 안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뉴욕시에서.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 어떡하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다른 시에서 우리 쪽으로 보내달라. 우리가 다 준비해 놓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막 돕니다. 이거를 보다 못한 뉴욕시에서 이제 그 당시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던 조셉 퓰리처, 여러분들 퓰리처상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셉 퓰리처라는 사람이 본인의 신문에다가 이제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우리 미국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면서 상을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요걸 마련을 못 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좀 자금을 모아서 한번 요거를 마련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뉴욕 시민들이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십시일반 금액을 다 펀딩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마련이 됩니다. 이 바닥에. 예. 그러면서 지금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이제 되었죠. 이제 우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제 또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와 좀 맞닿아 있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에 대한 또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키바라는 사이트입니다. 키바라는 사이트인데요. 이게 이제 2005년부터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인데요. 이 업체는 전 세계 이제 소액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이제 빈곤 지역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빈곤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 자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이트 안에 자금이 필요한 이제 현지 사업자들이 이제 스토리를 막 올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금들을 일반 분들이 보시고 펀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대출을 이제 그 대출형 펀딩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을 이제 하는데 상환을 하면서 이제 사업 결과 보고서를 같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펀딩한 금액이 어떻게 이 분한테 이제 사용이 되었는지,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빈곤 지역 중심으로 이런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지역을 보면 그 필리핀의 소상공인들의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 수수료라는 거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모인 자금에서 이제 수수료를 빼고 정산을 받으시게 되어 있어요. 펀딩을 하고 나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 수수료가 없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펀딩을 하신 분들이 대출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원금도 돌려받지만 사실 보통 뭐를 받나요? 내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돌려받잖아요. 근데 이 서비스는 이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상공인 분들은 이자 없이 내가 원금만 이 대출해 주신 분에게 갚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명시가 된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보통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그 뭐 상호 부조 이런 느낌보다는 그 내가 이제 빌려주고 나중에 또 이렇게 이자도 돌려받겠다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재테크의 개념으로도 좀 쓰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가장 커요. 예, 가장 시중 자금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10조가 넘게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비스의 작동 원리가 이렇게 호혜적인 협력의 기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서비스가 운영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수수료를 뭐 이렇게 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수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는 도대체 뭘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 업체는 그럼 수수료도 안 띄고 무엇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여기는 이 펀딩을 하시는 분들이 펀딩을 하실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꼬리표가 따라 붙어요. 그래서 우리 키바 사이트가 앞으로도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어려운 이게 소상공인 분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요. 그래서 펀딩을 하신 펀더가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옵셔널이에요, 옵셔널.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지만 어쨌든 펀딩하신 분께 과금을 하는 그런 독특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두 다 이제 그 펀딩을 모으신 팀에서 까죠. 팀에서 이제 수수료를 제하고 이제 지급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 회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성황리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무이자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분들이 이 상환을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잘 떼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라든지 뭐 사업이 어려워서. 근데 이 상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고 이제 그 사회적 금융 쪽을 공부할 때면 꼭 이제 이 키바라는 회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영화 사례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좀 드려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영화, 이제 귀향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귀향. 혹시 여기 대표님들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네.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어요? 슬프게 보셨어요. 네. 이 영화는 어떻게 영화관에서 보셨나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뭐 경로를 통해서 보셨나요? 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 영화도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예, 그래서 이게 그 조정래라는 감독분이 원래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나눔의 집 봉사를 가셨어요. 나눔의 집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강일출 할머님이 그리신 태워지는 처녀들이라는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미션, 소셜 미션이 딱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내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영화를 기획하고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이제 상업 영화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영화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영화 투자사들을 이제 찾아다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위안부라는 위안부 문제라는 좀 무거운 주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단 캐스팅된 배우들이 이렇게 이제 보통 그냥 이제 많이 안 알려진 이게 무명 배우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영화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지를 못하게 돼요. 예, 못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제 이분이 본인이 조금 이제 일해갖고 영화 조금 찍고, 예, 조금 일하다가 또 영화 조금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워라 내워라 되게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던 희망회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희망회라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그런 서비스였는데, 거기에 이제 이 스토리를 올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위안부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영화를 이제 촬영을 하고 싶다. 이런 스토리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하는데, 그때 한 1~2천만 원 정도를 모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영화를 만드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겨레 신문사에서 또 운영하던 펀딩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한겨레 신문에서 이렇게 뉴스 펀딩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연결된 그 펀딩 서비스가 있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제작 일지를 계속 올리게 돼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수억 원이 모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 영화가 한 11억 정도를 펀딩을 통해서 이제 모금을 하고요. 그리고 약 참여한 사람이 한 7만 명? 예,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7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주었나? 그냥 또 뭐 기부용으로 한 건 아니었으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펀딩을 하신 분들한테 이제 뭘 주겠다 이렇게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영화가 만들어지면 시사회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시사회권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엔딩 크레딧에 올려주겠다. 이제 영화에 마지막 자막에 올려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어떨까 할까요? 자막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맨 마지막에 그 엔딩 크레딧 있잖아요. 엔딩 크레딧이 한 20분 가까이 돼요. 예, 그래서 엄청 길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는 이 크라우드 펀딩의 또 순기능인데 이 펀딩에 이제 그 후원자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화를 딱 봤습니다. 근데 영화를 봤는데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참 슬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가 꽤 잘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공감을 일으킬 만큼 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트위터가 돼요. 입소문을 냅니다. 예. 입소문을 막 내면서 이 영화가 성공을 해요. 실제로. 예, 흥행 성공을 하거든요. 이 영화가 실제로 한 350만 명이 넘게 드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면 보통 여러분들 장하홍련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공포 영화 있죠. 그 영화가 이 영화보다 덜 들었어요. 관객 동원이. 예. 근데 우리 그 영화 잘 알잖아요. 거기 임수정 나오고 뭐 염정아 나오고 그리고 뭐 추석이나 뭐 이럴 때 이제 뭐 그 특선 영화 해갖고 방송에도 막 보여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영화보다도 더 크게 흥행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중들이 함께 이제 그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흥행도 했던 성공 사례로 바로 이제 귀향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이제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주로 아시는 거는 아마 이제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펀딩을 하면 그 약속한 선물을 이제 제공해주는 약간 그런 방식만 보통은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유형을 여러분께서 다 하실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제약 조건들이 각 또 유형마다 있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부형, 그리고 증권형, 그리고 대출형, 이제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있는데요. 그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의 가치가치 서비스, 그리고 네이버의 해피빈이 대표적인 이제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고펀드미라는 회사가 있어요. 고펀드미.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카카오 가치가치와 네이버 해피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상 후원형, 리워드형.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께서 주로 하시게 될 유형은 바로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킥스타터, 인디고고, 이게 이제 2008년과 2009년에 이제 만들어진 서비스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희 오마이컴퍼니, 텀블벅, 와디즈 뭐 이런 회사들이 이 바로 리워드, 보상, 후원형이라는 거가 똑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어요. 예,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어서 아까 제가 키바 사이트를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빌리고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하고 이자까지 대갚아주는 그런 방식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뭐 8%라든지 그리고 뭐 피플 펀딩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잘 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섹터에는 말씀을 드리면 비플러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비플러스라는 업체가 사회적 경제의 기업의 이제 그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주식회사시면 가능한 유형이 바로 또 이제 증권형 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 가능하게 됐어요. 2016년부터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법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가능하게 됐는데 저희 오마이컴퍼니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고 이제 크라우디 뭐 저희 오픈트레이드 뭐 와디즈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사실 이제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증권형 펀딩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크라우디 뭐 저희 회사 정도가 이제 좀 꾸준하게 증권형 펀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유형별로 좀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도 아까 뭐 할 수 있는 유형이 있으시고요. 못 하시는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반드시 펀딩을 하고 나서 줘야 될 게 뭐냐면 기부금 영수증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만 가능합니다. 예, 근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네이버 해피빈이나 카카오 가치가치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협동조합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협동조합이 하는 경우들이 카카오 가치가치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협동조합 지원센터랑 이 카카오 가치가치가 같이 협약을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대체 발행해주는 곳을 끼고 합니다. 예, 대체 발행해주는 곳을 끼고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부형은 펀딩을 하신 분들께 무조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된다. 그 조건이 충족돼야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이런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가 이제 저희 오마이컴퍼니처럼 이런 전업 플랫폼사들이 사실은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게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부하는 데들이 꽤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따로 어디 이렇게 정기 기부 하시는 분 계세요? 대표님들? 혹시? 고개 끄덕. 대표님 어디에 하세요? 네. 어느 쪽? 사회복지 쪽. 사회복지 쪽에 하세요. 혹시 또 대표님은? 포함. 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언론사에다가 하고 있거든요. 네, 언론사에다가 이제 매달 매달 이제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여기는 이렇게 쭉 정기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플랫폼에서 큰 금액이 모이진 잘 못하고 있긴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업 플랫폼사 같은 저희 같은 회사가 기부형 펀딩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수수료가 안 나오는 구조거든요. 예, 수수료가 모여야 되는데 거기서 돈을 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부형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이렇게 이제 그 트래픽이 높은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에서만 현재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얘네들도 이걸 펀딩을 하고 나면 얘네는 수수료 안 띄거든요. 이 업체들은. 예, 수수료 띄고 주지 않습니다. 수수료 전액 없이 그냥 제공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업체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이제 사회 공헌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를 안 띄고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해피빈의 경우에는 그 해피빈의 콩이라는 개념 아시죠? 콩이라는 포인트 개념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메일이나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면 이제 어쩌다가 콩이 하나씩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콩을 돈 대신 기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콩이 100원으로 이제 여기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콩으로도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카카오 가치의 경우에는 그 댓글을 쓰거나 SNS 공유를 하는 것만으로도 100원씩 적립을 해줍니다. 이 플랫폼사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모금함들을 좀 까보면 실제로 이제 결제를 해서 모인 금액보다 이렇게 공유를 해서 댓글을 해서 쌓여진 100원씩 쌓여진 이게 또 많은 프로젝트가 있을 만큼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도 그 기부에 참여를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속 들여다보셔야 될 이제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요 시장이 제가 이제 2011년, 12년에 시작할 때마다 이제 태동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쭉 만나러 다녔거든요.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겠다고 했던 회사기 때문에 그러면 저를 이제 이렇게 사기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 제가 돈을 모아준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네가 그럼 돈이 있냐. 돈이 있어서 우리한테 투자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아주 대중적인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한 5천억 원 시장으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한 해에 5천억 원 정도 모이는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 후원형 펀딩은 그 후원 금액에 따라서 서비스나 현물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표님들이 그 서비스들 있잖아요. 예, 서비스나 상품 이런 것들을 가격대를 정해서 이 금액을 펀딩하신 분에게 약속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자금 조달의 측면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 어떤 기업의 신규 상품을 이제 홍보하는 그 홍보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돈이 없는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들 뭐 초기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 펀딩을 진행을 했다면 요즘엔 대기업들도 본인들의 신규 상품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처음 선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작은 기업이든 뭐 큰 기업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그 초기 상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시장 반응을 살피고자 하는 그런 좀 경향이 강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그 크라우드 펀딩의 이제 유사 서비스가 바로 카카오 메이커스가 있습니다. 카카오 메이커스. 지금 여기는 대부분 이제 서비스 쪽이시라서 아마 카카오 메이커스를 활용하시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카카오 메이커스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 커지고 있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과 이제 카카오 메이커스가 사실 되게 유사한데 다만 개념이 그 일반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은 이 목표 금액이라는 걸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할 때 내가 이만큼을 목표액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 카카오 메이커스는 목표 금액이 아니라 목표 수량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뭐 100개 아니면 1000개 이렇게 목표 수량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도달하면 상품이 제공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메이커스는. 그래서 펀딩은 금액,
메이커스는 이제 수량, 요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은 수수료가 보통 이제 한 5%에서 뭐 이제 뭐 요즘에 와디즈는 좀 수수료를 많이 올려서 뭐 20%까지 갑니다만, 그렇게 이제 어쨌든 5%에서 뭐 그 정도 수준이라면 카카오 메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어가요. 수수료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제품을 많이 양산하는 팀들 있잖아요. 되게 크게 많이 양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가 30%를 떼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실 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메이커스와 같이 이제 단골 공장이라는 데도, 여기도 사회적 경제 섹터에서 사회적 경제 창업팀으로 시작된 업체거든요. 이 단골 공장. 여기도 이 카카오 메이커스와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전업 플랫폼사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로 사실은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주식회사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비영리 단체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실 수 있는 곳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시죠? 여기는. 그래서 기부형은 쉽지 않고, 이제 후원형은 아무나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개인도 하실 수 있고, 단체도 할 수 있고,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리워드형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출형이 있습니다. 대출형도 다 가능하세요. 개인도 가능하고, 기업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십니다. 다 이제 가능하신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만, 이제 플랫폼사들이 이제 여기도 사실은 이전에는 좀 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법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그 자격을 득한 업체들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게 뭐 사이트 이렇게 찾아주시는 데들은 다 이제 법적 허가를 받고 하는 곳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 이전에는 정말 200개 넘는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운영이 됐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왜냐면 또 이자를요, 최대 18%까지 줬거든요. 상품에 대한 이자를 18%까지 주니까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단기간에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12조 원 시장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11조라고 그랬지만 지금 이제 12조 원 시장 정도로 규모로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제 성장을 이제 했는데, 다만 이제 이자가 18%씩 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반대급부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업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이거 돈 이렇게 수급받는 업체들이 힘들었을 거고, 이걸 나중에 또 갚으려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에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18%씩 주는 것들은 이제 단기 자금이 필요한 저런 주택들 있잖아요. 저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건축물들 보이시죠? 이런 부동산 펀딩들이 이렇게 18%씩 주겠다. 이걸로 이제 사람들의 자금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동산에서도 근데 이제 이게 뭐 PF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자금 회전이 또 안 되고 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안에서 돌려막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플랫폼사가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사들이 여기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그 회사의 현재 그 상환율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리스크들을 외부에 다 공시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비율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서 갚은 돈을 이쪽에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밑장 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이게 꽝 터집니다. 꽝 터지면서 실제로 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넘버 5였던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넘버 2, 넘버 5가 지금 대표가 다 구속돼 갖고 감옥에 가 있어요. 그냥 다 도산했고 막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심지어 이제 테라펀딩, 여기 이제 제가 사례를 테라펀딩을 가져왔는데 이 테라펀딩도 꽝 터지면서 사업을 잠깐 중단하고 이제 최근에 다시 조금 이렇게 재개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업체들은 다 좀 힘들게 된 상황이 있었고요. 어떤 그 기업 신용이라든지 개인 신용을
담보로 해서 하는 그런 그 대출형 펀딩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섹터에서 당연히 알아야 될 이 B+라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도 역시 여전히 열심히 잘 그 사업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가능하냐 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아까 이자율이 18%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B+는 기업도 살고 투자자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을 기획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금리 선에서 이제 맞추고요. 이거는 좀 극단적인 상황인데요. 이건 이자가 없는 상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원금만 상환하고 마는 그런 상품이었는데, 이거는 이자를 바로 여기 올게라는 이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올게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계란을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닭들을 이렇게 풀어놓고요. 밖에다가 자연에다 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먹거리를 먹은 자연 먹거리를 먹은 그 닭들이 낳은 달걀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달걀이 엄청 고급 계란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펀딩을 할 당시에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그리고 본인 자사몰에서 판매를 하고 계신데, 그 당시 28,000원 정도를 줘야 이 올게의 계란을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돈 대신 바로 이 계란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매달 그 투자하신 분에게 매달 계란을 한 판씩 보냅니다. 40알씩. 이게 보내고요. 1년 지나서 원금을 상환해요. 원금을 상환. 근데 이게 먹혔습니다. 이런 방식이. 왜냐면 우리 계란은 좀 자주 먹잖아요. 늘상 먹죠, 늘상. 데일리로 먹다 보니까 분들이 내가 이자를 어느 정도 받는 것보다 이참에 이렇게 상품으로, 고급 상품으로 한번 받아보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 돈 주고 사기는 아깝고 이렇게 이게 재미도 있고 좀 이참에 한번 좋은 거 한번 먹어보자. 이게 이제 발동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펀딩이 연달아 앵콜 펀딩까지 진행을 해요. 사람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B+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하지 않은 방식을 쓰는데, 바로 이렇게 그 대출을 할 때 이게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율을 조금 낮추고 그 낮춘 이자율을 상품으로 보상해서 제공하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이브리드형으로 리워드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좀 낮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업체가 동네 펀딩이라는 서비스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동네 소상공인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은 카페, 뭐 식당, 또는 뭐 공방, 뭐 이런 뭐 서비스 업체, 뭐 이런 거 운영하시는 그런 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펀딩 서비스도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표님들 여기 한번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근데 이거는 주식회사만 가능하세요. 주식회사만. 네. 다만 주식회사만 가능해서 보통 협동조합들이 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시는 팀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식회사를 하나 두고, 그 이름으로 하십니다. 협동조합이지만.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상장된 기업을 투자를 하죠. 코스피, 코스닥 이런 데서 상장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2016년부터 비상장 주식에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오마이컴퍼니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와디즈, 뭐 크라우디, 뭐 오픈트레이드, 그리고 중소형 증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제 증권형 프로젝트 쪽을 가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이런 프로젝트들을 올려놔요. 자기 회사의 IR 자료를 올려놓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주주를 모집을 합니다. 주주를. 그러니까 우리 자본금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오마이컴퍼니를 통해서 그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녹색친구들이라는 업체는 23억 넘게 펀딩을 했고요. 증권형으로. 그리고 이제 바스버거라고 해서 여기 이제 수도권에,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그 수제버거, 국내 수제버거 브랜드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세종시에도 지점을 낼, 바스버거라는 업체도 저희 오마이컴퍼니를 통해서 거의 한 10번 가까이 펀딩을 해서
2호점을 낼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18호점까지 냈거든요. 이 업체가. 예, 저희랑 증권형 펀딩을 하면서. 그래서 이 증권형 펀딩을 통해서 큰 자금을 모집을 하고 회사를 스케일업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그런 사례보다 영화 펀딩으로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디즈 같은 경우가 영화를 이제 증권형 펀딩으로 많이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개라는 영화도 했었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했었던 건데, 이런 영화들의 펀딩들을 이런 증권형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영화의 증권형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영화는 관객 동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관객이 몇만 이상이면 얼마큼의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증권형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 그게 메가더 장군은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죠? 리암 니슨이라는 이제 배우가 나오고 이범수 씨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가 관객 동원이 700만 명이 넘으면 이자율을 20% 넘게 준다고 이제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흥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0만 명이 넘어가고, 여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률을 23% 넘게 받아가세요. 예, 23% 넘게 받아가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상품에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그러면 이제 123만 원을 돌려받는, 그런 효과를 봤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굉장히 이제 영화 펀딩이 되게 활성화되면서 증권형 시장에 에도 이제 자금이 많이 모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식형이라고 해서 일반 회사에 이제 주주가 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채무증권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그 회사의 채무, 이 회사에 이제 유가증권을 가져서 나중에, 정해진 기간 안에 내가 이제 투자한 금액과 그리고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는 방식도 있거든요. 증권형에서.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채무증권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이제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제가 영화 얘기했던 건데, 영화는 바로 투자계약증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형 방식이 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인데, 요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업체 상황에 따라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스버거라는 업체 있잖아요. 바스버거라는 업체는 바로 이제 채무증권으로, 저희 쪽에서 펀딩을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이제 이자를 이제 요 바스버거가 이제 이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10%씩 줬어요. 처음에 2호점 막 할 때는. 예, 이 회사도 알려지지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18호점 이렇게 되고, 워낙 지금 수도권에서 유명한 회사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자를 4%, 5%만 줘도 사람이 다 모입니다. 투자자들 다 모이고요. 그 대신 여기는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니까 햄버거 권을 줘요. 예, 쿠폰을 줍니다. 쿠폰을. 예, 쿠폰을 이자 대신 섞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고객분들이 투자자로 전환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왜냐면 이 바스버거가요, 나중에 서울에 한번 올라오시면 여기가 지점이 되게 많거든요. 서울에 오시거나 아니면 세종시에 가시면은 여기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먹어본 수제버거집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 해서가 아닙니다. 진짜로. 예, 그래갖고, 이 대표가 원래 회계사 출신이거든요. 대표가 회계사 출신인데 회계사를 안 하고 이 회사를 키우고 있어요. 예, 회사를 키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아무튼 유명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워드형 시장은 지금 연 한 5천억 시장으로 좀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출형은 이제 12조 원 시장이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증권형은요,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누적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얼마인가요? 1,700억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예, 6년 동안 1,700억이 안 되게 모였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법적인 제도 안에서 이제 요 사업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 측면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16년도에는 200만 원이었어요.
한 기업에 최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리고 1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증권형 펀딩을 한다고 하면 500만 원까지밖에 투자를 못 합니다. 예, 그렇게 좀 제약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난리여갖고 결국에는 지금은 한 기업당 5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1000만 원까지, 예, 요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냥 주식 투자는 무한정으로 하잖아요. 막 몇 억을 때려놓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쨌든 좀 그렇게 금액을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 규모가 이렇게 급성장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공 사례들이 조금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이제 투자한 업체들이 이제 망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다수 이제 또 만들어지고, 그리고 영화 펀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화 그 와디즈에서 했던 영화들이 투자 수익이 거의 안 났어요.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빛 좋은 개살구처럼 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경향도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이렇게 크게 이제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마이컴퍼니도 그래서 고민이 깊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자격 요건을 다 만들어 놓고 자본금 요건도 크게 해갖고 만들었는데, 증권형 시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예,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용어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중이 함께 만드는 자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 모금 활동을 한다. 그리고 이제 메이커, 창작자, 뭐 진행자, 이게 바로 이제 주체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참여자, 후원자, 서포터, 투자자, 이것도 다 이제 대중을 이름하는데, 이게 다 플랫폼사들마다 조금씩 다를 뿐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프로젝트랑 리워드, 목표 금액은 다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모든 플랫폼사들이, 예, 이런 펀딩 업체들이.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의 모금함 단위를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신청해 주세요. 뭐 프로젝트 개설하기, 뭐 이런 용어들이 바로 요 모금함을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설계, 뭐 프로젝트 리워드 설계,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워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속, 이분에게 주기로 한 선물을 바로 이제 리워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생산하시는 서비스 또는 이제 제품, 요것들을 리워드로 이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금액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 요 이제 펀딩 방식이 또 중요해요. 펀딩 방식이 있는데요. 이 펀딩 방식은 이제 무조건 리워드랑 성공해야 리워드 방식이 있습니다. 성공해야 리워드,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뭐냐면, 대표님들 이제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하시잖아요. 예,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데, 그 대표님이 만약에 이제 100만 원으로 설정하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펀딩을. 근데 보통 기간도 함께 설정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간을 이제 보통 30일로 이제 설정을 하시는데, 이 30일 동안 만약에 이제 무조건 리워드다라고 하면 대표님이 이제 뭐 모금함이 100만 원이 아닌 90만 원 정도만 모였다고 했을 때, 무조건 리워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거를 실패로 보지 않고 모인 만큼 정산을 받고 여기에 펀딩하신 분들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바로 이제 이 무조건 리워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해야 리워드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100만 원을 목표했는데 90만 원 모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성공해야 리워드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냥 무산 처리되는 거예요. 예, 무산 처리돼서 대표님이 이제 그 회사로부터 정산 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펀딩하신 분들께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모금함들 보면 이렇게 투자자 숫자, 그리고 그 금액 이렇게 다 보이실 거예요. 이 성공해야 리워드 방식을 선택한 기업은 이게 진짜 실제로 펀딩한 게 아니고요. 가결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약자 수예요. 예약자 수와 예약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펀딩 종료되는 날의 자정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여기가 이 예약 금액이 지금 목표 금액보다 올라가 있으면 그때 그 예약 결제자들한테 출금이 돼요. 그때. 예, 그때 결제가 되고요. 자정에 결제가 되고, 만약에 그게 금액이 못하다 하면은 결제가 안 돼 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그냥 다 무산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 리워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제가 바로바로 실결제되는 거거든요. 이 방식은. 예, 그래서 이 무조건 리워드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펀딩이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있다가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을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그때그때 리워드를 제공해도 됩니다. 왜냐면 그냥 그 쇼핑몰처럼 바로바로 결제가 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요즘에는 그 크라우드 펀딩이랑 그 쇼핑몰의 좀 경계가 좀 많이 허물어지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원 개념은 정말 이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예,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이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후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좀 그런 상황이 좀 안 돼서 약간 그 제품을 이제 홍보하는, 예, 제품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그 시제품을 이제 홍보하는 개념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요즘에.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특히 와디즈 같은 경우가 되게 커머셜하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와디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펀딩을 하고 나서 또 쇼핑몰까지 만들었거든요. 걔네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또 그냥 바로 연결해서 입점시켜서 상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펀딩의 원래 그 개념, 예, 원래 만들어진 취지랑은 조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변질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마이컴퍼니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뭐 어쨌든 그 크라우드 펀딩과 이제 온라인 쇼핑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을까요? 혹시 대표님도 아시는 쇼핑몰과 크라우드 펀딩은 몇 가지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제일 크게 다른 게 물건 파는 거. 그럼 뭐 쇼핑몰은 물건 파는 거. 예, 네, 그리고 펀딩도 뭐 어떻게 보면 물건 파는 거죠. 다만 이제 스토리를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좀 마음을 이제 움직여서 한다. 약간 그런 차원이긴 한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 배송. 그러니까 이 펀딩이 다 끝나고 나서 배송을 하거든요. 보통은. 예, 보통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쇼핑몰은 어떤가요? 뭐 당일 배송도 하잖아요. 요즘에 막 당일날도 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배송의 차이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쇼핑몰은 제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품에 대한 얘기, 예,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물론 이제 제품에 대한 리워드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만 우리가 왜 이런 제품을 만들었나, 우리가 왜 이런 회사를 만들었나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따가 성공 사례와 이제 스토리텔링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도 우리가 왜 이 제품을 만들었지, 아니면은 우리가 왜 이 회사를 하는 거지, 이거를 계속 되물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읽기 편한 식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이제 펀딩을 하실 때도 그렇고, 대표님들이 이제 나중에 무슨 그거를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예, 그 브랜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판매하는 거지만 보통은 이제 불완전한 상품을 판매하거든요. 예, 처음 만들어진 상품을 보통 판매하다 보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앞으로 고쳐야 될 것이 정말 많은 상품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상품만 보고 사람들이 접근한다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의 아이디어 또는 이 제품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돈을 모으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모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펀딩을 처음 해보신 팀이나 아니면은 이제 초기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펀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회사 성장에 엄청난 힘이 돼요. 네,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제 여기 사례로는 제가 사례로 안 가져왔지만 이제 그 마리몬드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마리몬드? 안 들어보셨어요? 그 마리몬드가 사실은 사회적 경제 섹터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거든요. 예, 가장 유명한, 대중적으로 가장 대중화된 회사죠. 요즘에는 이제 동구밭이죠, 동구밭이 요즘은 또 대중화돼 있고. 근데
마리몬드가 그 이제 뭐냐면 위안부 할머님들의 그 정신치유를 위해서 아파라고 하는 꽃을 이제 꾹꾹 누르는 이제 아파 작품을 만드는데 그걸 가지고 리터칭해서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굿즈 상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예요. 근데 그 업체가 이제 2012년에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2012년에 이제 저희 오마이컴퍼니를 통해서 12년부터 24년까지 3번 펀딩을 합니다. 3번 펀딩을 쭉 해요. 첫 번째 펀딩을 했을 때 한 6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거든요. 예, 근데 두 번째 때 한 1,400 가까이 자금을 모읍니다. 세 번째 때 1억 7,500을 모아요. 예. 1억 7,500이 2014년의 레코드인데 그때 2014년에 그 정도 금액 모은 데가 유일무이했거든요. 예, 1억 원이 넘는 프로젝트들. 그래서 그렇게 그때 이제 참여하신 분이 4,000명이 넘었었어요. 그 1억 7,500만 원을 모았을 때. 근데 이게 이제 이 모여진 자금을 가지고 이 펀딩하신 분들께는 맨투맨 티셔츠를 제공을 하는 거였고요. 거기에서 남은 수익을 가지고 대구에 이제 설립될 위안부 역사관 건립 기금으로 이제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억 7,500 중에서 이 맨투맨 티셔츠를 만들고 그리고 배송비까지 해서 다 뺀 금액이 한 9천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 9천만 원을 전액 다 위안부 역사관에 이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거기가 이게 대구 위안부 역사관이 건립이 이제 지지부진했었다가 이게 이제 물꼬를 트면서 결국에 여기가 위안부 역사관이 설립이 돼요. 예, 대구에 가시면 위안부 역사관을 가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이제 6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넘게 그리고 1억 7,500만 원 넘게까지는 사실은 이 초기에 펀딩하셨던 분들을 굉장히 잘 관리를 했어요. 이 업체는. 그리고 이 업체가 이제 최종까지는 매출 100억까지 찍는 회사가 됐거든요. 마리몬드가. 예, 마리몬드가 매출 100억까지 찍는 회사가 됐는데 시초는 사실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서 만난 요 후원자분들 관리를 엄격하게 되게 잘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 제품을, 내 서비스를 어쨌든 이 후원하신 분들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펀딩을 위해서는 스토리 기획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홍보도 하셔야 되잖아요. 예, 홍보 전략도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만들다 보면 이제 회사 브랜드 스토리도 만들어지고, 이제 별별게 다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의 거의 기업 IR 자료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투자 유치 역량도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이따가 성공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펀딩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보셨던 팀들은 보통 이렇게 계속 합니다, 펀딩을. 신규 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거듭해요. 그래서 저희 오마이컴퍼니에서도 10번 이상 펀딩하는 업체들이 몇 업체가 있거든요. 나올 때마다 계속 하는데, 그 업체들이 그러면 10번 하고, 처음에 펀딩했을 때랑 지금이랑 어떤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따 우시산이라는 사례를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번 펀딩을 통해서 기업이 이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의 순기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펀딩은 이제 돈을 모으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모은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나의 후원자들을 만나고 이분들을 잘 케어해서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데 큰 이제 이분들을 이제 마케터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을 잡으면 결국 이분들이 우리 회사를 홍보해 주시는 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모으는 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인 마케팅 아니냐, 뭐 나쁘게 말하면 뭐 지인 앵벌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팀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회사가 무슨 대기업이나 막 이게 중견기업이 아니잖아요. 막 광고비 빵빵 터트려 갖고 막 사람들이 다 아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알리려면 알려야 돼요. 내가 내 주변부터 알려야죠. 내가 어떻게 알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인부터 내 상품에 대한 스토리, 프로젝트들을 이제 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펀딩을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하실 때 막 예전에는 목표 금액을 막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높게 잡으시는 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세요. 예, 그래서 한 방에 모은다라는 개념보다는 여러 번 펀딩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업체가 진정성 있게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만들다 보면 이게 할수록 더 펀딩 금액이 커집니다. 예,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펀딩 진행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네. 아세요? 이 업체 아세요? 분님? 많이 보셨어요? 네, 많이 보셨어요. 네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독도 문방구라는 업체예요. 독도 문방구인데 여기는 독도에 있지 않고요, 울릉도에 있어요. 독도에는 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업체는 그 독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제품화해서 이제 판매하는 곳입니다. 독도 문방구.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저희 쪽을 통해서 이 독도의 자생식물을 가지고 만든 문방구 그 상품을 펀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펀딩한 사례보다 요 제품을 가지고 한 적이 되게 크게 펀딩이 됐었어요. 1,000만 원 넘게 펀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였냐면 그 일제강점기에 이제 사라진 독도의 강치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치라는 거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 멸종동물을 이제 기억하고 독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젝트를 설계를 했어요. 이 독도 문방구가. 그리고 이렇게 그 역사적 사건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제품에다가도 가치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이 이제 독도 강치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바로 이제 해양 쓰레기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천으로 개발을 해요. 이 제품을. 이 솜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환경보호 측면, 그리고 역사적 이야기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게 시너지가 나요. 그래서 이제 펀딩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펀딩을 하면 이 투자자 풀이 보통은 이제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20, 30대 여성분들이 준데 여기는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펀딩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이한테 주겠다고 저거. 우리 아이한테 주겠다고. 이 강치가 귀엽기도 하고 또 없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해야겠다고 어머니들이 많이 하신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저희도 펀딩 회사니까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막 광고를 돌리거든요. 심지어는 뭐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그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 막 100만 명이 넘어가는 인플루언서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저희가 해서 해봤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참여를 하셨냐면 서경덕 교수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아시고는 본인 페북에 올리신 거예요. 이 내용을. 올리면서 그래서 그분을 팔로우하는 분들이 또 막판에 대거 참여하면서 1,000만 원을 뚫었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좀 느꼈던 게 이게 뭐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할 때도 우리 제품과 결합되는 인플루언서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인플루언서 뭐 이렇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더라. 이거는 팔로우 숫자가 많다고 될 문제도 아니더라. 이게 진성 고객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달았었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시장 반응 테스트 측면에서 여기는 경북의 예천에 있는 곳이에요. 예천에 이제 간부자 영농조합법인인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스토리 쪽에도 다시 나옵니다. 여기는 거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는 원래 경상도 경북 쪽은 원래 감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곶감으로 많이 먹죠. 제가 이제 외가가 상주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맨날 곶감 먹고 살았어요. 심지어 이제 저희 삼촌이 몇 년 전에 또 곶감 농장도 하시고 곶감 이렇게 공장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보통은 감이 철이 지나면 이제 곶감으로 이제 만들어서 먹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이스 홍시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홍시를 개발하는데 일반 감으로 아이스 홍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예천에 은풍준시라고 하는 옛날 임금님께 진상하던 감이 있어요. 특별한 감이 있거든요. 그 감이 이만해요. 감이. 진짜 이만하고 감이 꽃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감이 이렇게. 그래서 이 감이 크고 모양이 예쁜데 이 은풍준시 이 감을 가지고 이제
이름도 장명을 하고요. 이 스토리가 보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장명도 하고 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이미 제품이 만들어진 업체였거든요. 그래서 펀딩 기간 도중에 계속 제공을 해요. 펀딩 기간 중에 리워드를 계속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펀딩해서 받아본 분들이 다시 재펀딩을 하는 경우가 이건 되게 높았어요. 예, 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았죠. 근데 다만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처음 이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패키지 디자인이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펀딩하신 분들께 이런 의견을 받습니다. 이런 상품 포장재가 좀 너무 좀 약하다. 이 제품 이 원물에 비해서는 이 패키지가 너무 약하다라는 걸 듣고 이 패키지를 이제 개선을 하시게 되죠. 예, 이렇게 이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측면이 많고요. 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펀딩 때 보면 이제 마스크 펀딩이 되게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 펀딩이 많이 됐었고, 마스크와 이제 관련된 부속품 펀딩이 또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클립온이라고 하는 에어 밸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플라스틱 제품인데 여기다 딱 끼면 이렇게 숨구멍이 생겨가지고 숨을 잘 쉴 수 있다는 뭐 이런 제품입니다. 저도 여기다 펀딩을 해서 이제 받았는데, 한두 번 쓰다가 귀찮아서 안 쓰게 되더라고. 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자꾸 끼고 다니는 게, 일회용품에다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게. 근데 이 제품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하나당 가격 한 3,000원밖에 안 하는 되게 저렴한 상품이었어요. 예, 굉장히 좀 저렴한 상품이었는데, 요게 이제 몇 번 이렇게 똑딱똑딱 이렇게 끼다 보면 이게 스프링이 늘어나갖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예, 처음 개발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쇼핑몰이었으면 아마 이제 반품이 되거나 환불 요청을 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 대신 글을 올립니다. 글을. 이걸 다음번에 개선을 하면 요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문제를 개선해서 다음 제품을 만드시죠. 뭐 이런 식으로 댓글창이 엄청 활성화가 돼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그런 그 내구성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개선한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펀딩을 하려면 보면 스토리도 기획하고 뭐 사진도 촬영해야 되고 일부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제작 경험을 이제 제공하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엄마사랑 컴퍼니라는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창업팀이 저희랑 이제 펀딩을 진행하면서 모든 걸 다 기획을 했어요. 상품도 펀딩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뭐 디자인, 사진 촬영 뭐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걸 다 끝나고 나서 정말 본인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프로젝트였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릴 곳인데요. 이제 우시산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혹시 우시산이라는 업체 이름 들어보신 대표님 계세요?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울산에서 그 고래하고 예. 결합한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언제 들으셨어요? 어디서? 재작년쯤 들었던 거. 네네네네네. 이 업체가 저희 오마이컴퍼니에서 발굴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것도 저희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한 케이스인데요. 이 업체는 실제로 지금은 정말 이제 2년 전에 들으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기도 뭐하게 관광공사에서도,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제일 극빈 대접을 하는, 대접을 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관광 기업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올해 이제 전국체전, 전국체전의 기념품을 여기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2030년에 부산의 엑스포 있잖아요. 그거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되게 노력하고 지금 부산시도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치 기념품, 유치가 결정나는 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인가 뭐 내후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치를 하기 위한 기념품을 여기가 제작을 합니다. 여기가 울산 기업이거든요. 이 우시산이라는 이름이 울산의 옛 지명 이름이에요. 울산이 옛 이름이 우시산이거든요. 그래서 울산 기업인데 부산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울산 기업인데. 그만큼 이제는 울산을 벗어나서 전국구 회사가 됐습니다. 전국구 회사가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오마이컴퍼니를 통해서 10번 이상 이제 저희 쪽에서 펀딩을 진행을 했어요. 펀딩을 진행을 했고, 이따가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얘네가 제품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보여드리겠는데, 그 제품들이 되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돼요. 예, 변화가 되면서 작년에 이제 이달에 이제 한국판 뉴딜로 이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지원 기업으로도 선정이 돼서 SK 이노베이션 지원 기업이 되면 이 업체가 이제 매출이 10억 될 때까지 무한정으로 돕거든요. SK가. 예, 매출이 10억 될 때까지 돕는데, 아무튼 그런 SK 이노베이션의 지원 기업으로도 이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 오마이컴퍼니 그리고 해피빈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제 펀딩을 이제 계속하면서 회사를 알리고 계시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설계, 성공 사례를 이제 스토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러면 펀딩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예, 펀딩의 3요소, 성공 3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믿고 회사를 해야 되는 우리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상품이거든요. 상품력, 제품력. 그러다 보면 이제 리워드 구성을 사실은 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펀딩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펀딩용으로 기획하시는 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펀딩은 좀 이 상품을 펀딩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주면 펀딩이 잘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조금 있으면 뭐 이미 이제 뭐 네이버 스토어든 어디서도 살 수 있지 뭐 이런 시그널이 느껴지면 펀딩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펀딩 리워드를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정리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예, 그래서 뭐 한정판의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격대 측면에서도 이 가격으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는 거를 주게 되면 또 펀딩이 이제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워드 구성을 할 때 뭐 슈퍼 얼리버드, 어얼리버드에서 초기 투자자들한테 더 이제 디스카운트율을 주고 제공을 보통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리워드 구성을 하시고요. 리워드를 이제 떠받치는 프로젝트 스토리, 스토리가 이제 좀 내용이 좀 참신하고 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만하게 잘 정리하시는 게 이제 또 이제 중요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인적 네트워크, SNS 채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홍보하시는 거, 이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면 이제 펀딩에 이제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하나만 정말 특출나게 잘해도 펀딩은 다 성공해요. 예, 펀딩은 다 성공하는데 이게 좀 조화롭게 돌아가면 정말 펀딩이 크게 터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한 분야만 이제 돌아간다 그러면 아주 크게 터지는 것보다는 좀 덜 터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성공 사례를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예, 성공 사례를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제 완경박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완경박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업체는 최근에는 초경을 맞이한 여학생들을 위한 파우치, 초경 파우치를 또 제작을 해서 펀딩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펀딩을 3번 합니다. 3번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3천만 원씩 모여요. 3천만 원씩 모으고 그래서 거의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모았고 이게 이제 딱 3천만 원 정도 모으면 이제 펀딩을 끝내거든요. 이 업체는. 그러니까 딱 한정판만 가지고 펀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때 풀고 2차 때 풀고 3차 때 푸는 그런 방식을 취한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펀딩으로만 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1차 때 참여 못했던 친구들이 2차에 참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왁왁 몰리는 그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초기에 사람들이 돈이 쫙 몰리는 그러다 보니까 더 입소문을 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흥행을 했던 거는 사실 이 상품성이라기보다 상품의 스토리였어요. 상품의 스토리였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은 다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40대 후반 넘어가고 이제 50대가 되면 이제 폐경이라는 걸 이제 맞이하거든요. 폐경이라는 걸 맞이하는데 이 폐경이라는 말이 이제 다칠 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다 끝난 느낌의 어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폐경이 되면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여자가 아니다라는 약간 좀 그런 인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를 맞이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우울증, 우울하면 이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이제 이 대표는 이 엄마를, 이게 어머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대표자예요. 예, 이 회사의 달고리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의 이제 대표자분인데, 이 엄마에게 선물하는 개념으로 이 스토리를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 사진을 올려놓고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저희 어머니는 갱년기 이후 3번에 뭐 이렇게 이렇게 건너야 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견뎌내야 하셨습니다. 이 어머니 아픔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스토리를 보시면. 그래서 네, 3번의 하혈을 이제 견뎌내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뭐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뭐 돕지도 못했던 걸까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감정을 따님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제품이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완경을 맞이한 어머니들, 그러니까 폐경이 아닌 완경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완경이 이제 완성했다 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완성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어머니께 축하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 제품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없던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전에는 없었고 없던 상품 그리고 어떤 스토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어머니께 언제 선물하세요? 어버이날, 생일, 뭐 그 정도 또는 뭐 결혼을 하면 뭐 이제 명절 때 좀 선물하는 정도죠. 근데 결혼 안 하면 사실 명절 때 저도 엄마한테 선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 더 추가한 게 엄마한테 이제 완경을 맞이한 엄마한테 또 하나의 선물이 돼버린 겁니다. 이 제품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품을 새롭게 기획을 하고 시장에 없던 상품에다가 스토리까지 집어넣어 버리니까 펀딩을 오픈할 때마다 이제 3천만 원씩 쫙쫙 들어왔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펀딩을 30일씩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며칠 만에 3천만 원씩 쫙쫙 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할 때 기존에 시장에 없던 제품, 시장에 없던 제품이 무엇인가 이거를 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제품을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를 집어넣어야 되는가, 그거를 늘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표님은 요걸 끝나고 나서 이 펀딩에 참여하셨던 여기가 이제 500분 정도, 400분 넘게 이제 참여하면 여기 한 15%는 남학생 분들이고요. 아드님들. 나머지 따님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과 이 엄마랑 같이 해서 완두콩 파티를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따님과 그리고 완경을 맞이한 엄마들을 같이 모아서 파티를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뭐 모두 같이 만들고 뭐 이런 시간을 서로 엄마한테 축하하고 뭐 이런 시간을 함께 이렇게 하는 완경 파티라는 것도 기획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대표님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제품은 넥스트는 뭐예요?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퇴직을 하신 아버지, 은퇴하신 아버지 있잖아요. 은퇴하신 아버지가 사실 젊으셨을 때는 우리 집의 가장이었으나 나이가 드실수록 더 힘이 빠지고 집안의 가장이 거의 엄마처럼 이제 이 주도권이 거의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힘이 이렇게 많이 이제 무기력하신 모습을 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위한 은퇴 박스를 만들겠다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건 성공하지 못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아직도 안 만드셨고, 최근에 이제 초경을 맞이한 여학생들을 위한 상품을 이제 개발을 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요런 제품과 이 제품을 만들기까지의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아까 이제 독도강치 펀딩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도강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정리가 쭉 됐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내용들을 제가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강치를 아시나요? 해서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가죽과 기름, 고기를 노린 일본 어업회사의 무자비한 사냥으로 멸종 상태에 이르렀다. 뭐 이제 이러고 1970년대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 강치가. 이런 얘기들을 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강치야, 독도 강치야라는 이런 또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 컨텐츠도 이렇게 소개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치를
그 사냥했던 자료, 자료까지도 이렇게 여기다가 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본 사람들한테 더 이제 아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역사적 사실이구나를 알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 독도 문방구에 대해서 같이 또 끼워 넣어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래서 이제 독도 문방구가 독도에서 문방구 하고 계시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묻는데 저는 이제 울릉도에서 독도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장 김민정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쓰시죠. 그리고 이분께서는 5대째 울릉도에서 살고 있는 울릉도 토박이라고 해요. 이 대표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일부러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그냥 원주민이셨던 거예요. 원주민. 예, 원주민으로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도 독도 강치아라는 동화책을 아이한테 읽어주면서 이 강치를 알게 됐다. 이 얘기를 씁니다. 이 내용에. 예, 그러니까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들을 이제 쫙 스토리로 쓰는 거예요. 예, 스토리로 이제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독도 문방구 내부거든요. 자기네 그 문방구 회사에. 그래서 이런 것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원래 이제 노트 3종, 그리고 메모지, 보틀 한 종이 전부인 매대 한 칸의 조그만 가게였다.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었고 하면서 이런 스토리를 또 같이 함께 넣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셨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우시산 얘기를 여기 이제 대표님은 아시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업체는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업체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그 고래를 한 마리씩 딱 안고 지금 이 경력 단절 여성 또는 시니어 어르신이 이제 이 공방에서 이제 시작을 한 회사거든요. 예, 공방으로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저희 오마이컴퍼니에서 2017년에 펀딩을 처음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업체인데 원래 목표 금액을 이제 300만 원으로 잡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 업체가. 근데 제가 이제 이 대표님이랑 2018년에 만나요. 2018년에 이제 어디 행사에서 이제 만났는데 이 대표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저한테. 그래서 제가 뭐가 감사해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우시사는 오마이컴퍼니에서 300만 원 이상 모음으로 인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 이 돈이 없으면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되는 되게 절대절명의 위기 상태였다라고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300만 원이 없어서 회사를 못 하나 이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떤 그 동력 있잖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동력을 아마 이때 얻으셨지 않았을까. 정신적인 동력들. 근데 이때 펀딩을 했을 때 이걸 줬거든요. 리워드로. 요 키링을 줬어요. 요 키링. 어떠세요? 요 제품? 이 제품을 이제 리워드로 준다고 하면 이게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펀딩에 참여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수작업이니까 비싼 거예요.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이제 의문부호예요. 예, 제품이 썩 예쁘진 않잖아요. 예, 요즘 그리고 키링도 워낙 예쁜 거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111명이 모입니다. 111명이. 예, 111명이 이제 모이게 돼요. 그래서 펀딩에 이제 성공을 하시죠. 펀딩에 성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스토리를 좀 상세 페이지에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펀딩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예, 이건데 배지였어, 배지. 배지. 근데 이 배지는 어떠세요? 이거 펀딩 리워드로 이 배지 줬거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리워드로는 너무 일반적인 아이템이긴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일반적이고, 많이 이제 경쟁 제품들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 169만 원을 모읍니다. 네, 169만 원 정도를 이제 모아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지금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 옆에 이 고래 있잖아요. 예, 고래 제품을 이제 만들고 있고, 보시면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올해 5월에 스타벅스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해양생물 시리즈를 만들고, 여기에 그 스타벅스 모자를 해서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회원들, 한 300명한테 이 인형을 나눠줬거든요. 나눠줬고, 그리고 이 밑에 요 인형 또 보이시죠? 이 버스 인형, 요거 이렇게 자동차 인형 보이실 텐데, 이거는 현대자동차랑
현대자동차랑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걸 이제 현대자동차에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업체는 이렇게 계속 이제 고래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울산의 이제 장생포 고래, 라는 그 고래 캐릭터로 꾸준하게 제품을 개발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업체가 유명한 게 뭐 인형도 있지만 이 에코백이 되게 유명해요. 까만색 에코백에 이제 고래 모양 이렇게 있는 그런 요 에코백이 되게 유명한데 제품이 나올 때마다 펀딩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머그컵 같은 거 이런 컵들도 이제 만들고요. 저 인형도 그 고래 인형도요. 뭐 여러 가지 범고래 인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갱이도 있고요. 인형 시리즈가 있어요. 이건 이제 별가루 고래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막 나뉘어지고 이거를 서울에 같은 경우는 이제 경복궁 이런 데 있잖아요. 고궁에 가면 거기 그 관광기념품 샵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업체 제품들이 다 있어요. 이 업체 제품을 거기서도 만나실 수가 있는데 올해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고래 관련해서 우영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지난주쯤에 제가 울산을 내려갔다 왔었거든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대표님을 또 한번 뵀어요. 같이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제가 우영우 특수는 없었냐, 우영우로 인해서 특수가 없었냐 했더니 말도 마라.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범고래 라인이 하나 남았었는데 그게 한 1000개 정도 있었는데 그게 그냥 하루 만에 다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자기 너무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줄까지 서서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부랴부랴 이제 이 고래를 가지고 뭔가 제품을 하려니까 시간이 이제 벌써 지난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때 이제 좀 유의미한 효과를 좀 보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아까 제가 에코백이 유명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업체는 코로나 2020년 그때 굉장히 위기가 와요. 왜냐면 이 업체는 카페도 운영을 하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시게끔 하는 카페를 좀 큰 규모로 운영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늘 2,000원어치 팔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초기 때는 사람들 카페도 안 가고 그랬잖아요. 가서 뭐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2,000원어치 팔았어요. 그래서 문 닫게 생겼어요. 우리 카페에 막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 업체는 그 카페 운영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요 에코백 있죠. 이 에코백이 네이버에서 캠페인을 한번 합니다. 캠페인을 뭘 하냐면 시장 바구니를 에코백으로 활용을 하세요. 우리 시장 바구니 쓸 때 에코백으로 활용하세요. 뭐 이런 이제 캠페인을 한번 벌여요. 그래서 동방신기에 윤호 말고 누가 있죠? 동방신기 그룹에 2명이잖아요. 최강창민. 최강창민. 이제 윤호 말고 최강창민이 출연을 해요. 출연을 해서 이런 테이블에 에코백을 여러 개를 놔둡니다. 이렇게 놔두고 나서 에코백을 여러분 시장 바구니로 사용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 여러 개의 에코백 중에 하나를 픽해요. 하나를 픽하고 그걸 들고 나갑니다. 들고 나가는 장면까지 하고 끝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에코백 중에 이 업체 백을 들어요. 최강창민이. 그러니까 근데 더 웃겼던 거는 이 우시사는 전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네이버가 협의를 하고 했던 게 전혀 아니고 전혀 회사 모른 채로 한 거고 그러니까 아마 최강창민이 마음에 드는 걸로 딱 했겠죠. 그냥 이 중에서 예뻐 보이는 걸로 딱 했겠죠.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일본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동방신기의 일본 팬클럽에서 이거를 이제 대량 좀 구매를 하겠다 이거를. 이거 어떻게 알고 이 업체한테 연락이 와갖고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정말 살다 별일이 다 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외에서 연락이 오더라.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일어났나 했더니 네이버에서 이런 걸 찍어갖고 우리 백이 이렇게 팔리더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해외에서도 알려지고 이래저래 정말 많이 이 업체가 이제 홍보가 된 그런 였는데요. 여기에 스토리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초기 스토리, 예, 초기 스토리를 어떻게 기획을 하셨는지. 그 이제 이게 이제 초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다시 고래를 이야기하다. 그러면서 울산 앞바다가 경해라고 불렸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뭐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해요. 예, 먼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그래서 고래경 바다해 고래가 들끓었던 바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이 경해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아련한 추억이 돼버렸다. 예, 그만큼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고래 때문에 장생포에 살고 있는 개들은 1만 원권 지폐를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거예요. 이게 고래가 여기서 많이 살고 있어서 이제 고래를 포획해갖고 이제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엄청나게 이제 부자 동네였던 거죠. 예. 예, 10,000원을 이렇게 개가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개 조형물이래요. 이게 이제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있는 개 조형물이 이제 장생포 고래 문화마을에 있는 거예요. 문화마을에 이제 고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포경을 금지한 겁니다. 포경을 금지하고 주민들은 이제 고향을 등져야 됐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2000년대 들어서 울산 남구 장생포가 고래 문화 특구로 이제 지정되면서 고래는 다시 우리 곁에 이제 스며들었다. 그래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들에게 고향을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됐고, 고래로 다시 옛 추억을 되새기며 도란도란 이야기거리 나눈 문화로 이제 부활하게 됐다 하면서 이제 지금 이 고래 캐릭터를 가지고 이 취약계층 분들이 같이 이제 함께 사업을 하는 이야기들을 배경을 깔아 놓습니다. 예, 깔아 놓고요. 그러면서 이제 울산 예비사회적 기업 우시사는 지난해 이제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구직자,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서 고래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했고, 이분들이 이제 문화 주체로 이런 이제 어르신들 있잖아요. 예, 이 민임순 씨, 구경순 씨, 그리고 이지우 씨 이런 분들이 각자의 그런 문화 주체로서 언론에 이제 소개됐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만든 고래 인형이에요, 이게. 예, 이게 고래 인형입니다. 지금이랑은 되게 많이 다르죠. 예. 이분들이 직접 이제 바느질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고래를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고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함께 2017년 울산 고래 축제 성공 개최를 이제 응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 고래 축제가 이때 2017년에 일어나는데 요것도 같이 함께 홍보를 해요. 이게 이제 울산 광역시 남구. 그리고 이제 펀딩에서 이제 프로젝트 내용 안에는 모금액을 어디다가 사용하겠는가 이걸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금액을 이제 여기 그 고래 마을에 우체국 시설물 세단장한다. 그리고 이 고래 관광 기념품 제작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그 8,000원 후원 시에 고래 목걸이 또는 고래 열쇠고리, 이게 8,000원이네요. 10,000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요거 8,000원에 요 고래 목걸이, 예, 또는 요걸 제공하고, 그 1만 원 후원 시는 이제 에코백 요거를 이제 제공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래 인형은 이제 15,000원 이상 했을 때 뭐 고객 트레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래 관련한 그 상품들을 이제 요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울산의 이야기를 이제 어쨌든 스토리로 이 동네가 왜 고래로 유명하게 됐는지, 우리가 왜 고래 캐릭터를 가지고 작품을 하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스토리화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큰 회사가 된 현재 상태의 이제 스토리텔링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제 플라스틱에 고통받는 고래의 비명 소리가 들리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고래 인형이란 얘기였어요. 고래 인형. 예. 그리고 그때 만드는 캐릭터가 그때는 이런 이제 폐플라스틱으로 제품을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예,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고래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것 뿐이었는데, 이 업체는 이제 도중에 이렇게 이제 환경 문제까지 같이 가미해서 이 해양 쓰레기, 해양
페플라스틱을 가지고 이제 제품화하는 것까지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이제 이거는 펀딩에 이제 이전에 성공했던 것도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고래 해서 이제 지금 고래가 얼마나 이제 그 폐플라스틱으로 힘든지를 이렇게 이미지로 이제 정리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와 고래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해서 우시사는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솜과 천으로 재탄생시켜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인형, 그리고 가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이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제 아까 전에는 사실 사진과 텍스트를 했다면 여기는 이미지까지 좀 제작을 해서 이미지까지 제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품은 지금 이제 고래박물관 기념품점이랑 고래마을 우체국에서도 이제 함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워드에 대한 소개를 또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배지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두 번째 배지랑 이게 어떤가요? 드라마틱하게 예쁘게 바뀌죠. 예, 배지가 요거, 요거.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뀌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에코백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최강창민의 에코백. 예, 그래서 이 에코백. 요 분은 또 이 직원이세요. 직원이 또 외모도 출중하셔갖고 이분이 이 업체의 그 모델로 활약을 하시고 계신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솜이 채워진 고래 인형, 요거 이 별가루 인형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이 제품도, 그리고 이제 대나무 텀블러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큰 인형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펀딩을 할 때는 어쨌든 이런 상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됐다는 얘기, 뭐 이런 좀 스토리로, 스토리 중심으로 해서 텍스트와 이미지, 뭐 또는 사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곁들여져서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초창기에 저기 뭐지? 예, 초창기에 저기가 아니라, 잠깐만요. 예, 초창기에 이제 시작했던 그 스토리랑 지금 사실 시간이 좀 지난 상태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회사도 많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품화하는 방법들도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이렇게 스토리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는 바로 이제 시민 자산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펀딩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그 시민 자산화라고 해서 이게 협동조합의 경우에 이런 구성원을 모집하는 조합원분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같이 함께 연대해서 이렇게 건물까지 매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마이컴퍼니에서 이 시민 건물주 캠페인을 이제 진행을 했던 곳이 바로 이제 해비투게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 마포를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있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오마이컴퍼니를 통해서 이제 2번 펀딩을 해서 한 1억 4천 정도를 모집을 해요. 1억 4천 정도 모집을 하는데, 근데 건물이 1억 4천 가지고 될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30억 넘게, 33억 정도에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이 협동조합이 원래 이 지역에서 커뮤니티 사업을 계속 하시고 계셨는데, 임대한 건물에서 이제 퇴거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나면서, 그리고 원상복구까지 이제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받습니다. 여기를 이제 갈고 닦고 예쁘게 관리하고 정말 정들었던 공간인데, 여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떠나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임대할 곳을 이제 알아보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 곳인데 여기저기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 같이 스터디를 하고, 뭐 해외도 탐방을 합니다. 이 외국의 사례를 이제 보러 또 외국 탐방도 하시고, 몇 년 동안 이제 공부를 이제 조합원분들이 하면서 결론을, 우리가 건물주가 되자. 그냥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건물주가 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건물주를 단 열 몇 명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 그 지역의 이런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유 공간을 함께 하고 우리가 모두가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는 작업을 좀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 오마이컴퍼니에서 그걸 펀딩으로 풀어냅니다. 펀딩으로 이제 풀어내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 펀딩을 한 레코드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억 넘는 자금을 펀딩으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레코드로 삼고 이걸 이제 서울시가 그 당시에 이제 시민 자산화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응모를 해요. 예, 거기에 공모에 이제 응모를 해서 1등으로 선정이 됩니다. 예, 근데 그게 그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 저희 오마이컴퍼니에서 이렇게 그 펀딩을 통해서 사람이 한 이제 처음 펀딩했을 때 한 20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200명 정도가 이런 이 건물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에 동감을 하고, 동조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조합원으로도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200여 명이. 예, 200여 명의 100%는 아니지만 200여 명 중에 100%는 아니나 20만 원 이상 펀딩하신 분들은 조합원 자격까지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원의 규모도 커지고, 조합의 규모도 커지고,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공감을 얻어냈다라는 이 레코드를 가지고 서울시 그 당시에 이제 시민자산화 사업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 1등을 하면서 이게 선정이 돼요, 이 사업이. 예, 선정이 되면서, 마포의 이 5층짜리, 여기가 이제 모두의 놀이터라는 건물이거든요. 모두의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모놀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매입하고, 펀딩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 공간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매입을 하고 나서 여기 리모델링 비용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좀 필요했어서 이 두 번째 펀딩을 다시 또 저희 쪽에서 해요. 예, 그래서 추가로 이제 시민건물주 2차 대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 174명이 참여를 했고 이때도 이제 6억 9천 정도가 모이죠. 첫 번째보다 더 많이 모입니다. 예, 6억 9천 정도. 이렇게 이제 모여서 여기를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하죠. 그래서 5층짜리인데 각 층마다 컨셉이 달라요. 예, 각 층마다 이제 컨셉을 달리해서 이분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이렇게 그 공유 오피스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요. 뭐 공연장처럼 돼 있는 데도 카페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걸 이제 활용하시게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깝게 2등으로 떨어진 석패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 예, 그래서 이곳이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예, 이 업체가. 얘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랑간 공간이라는 곳인데 강서에서 커뮤니티 사업을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고 오랫동안 하시는 곳이거든요. 여기 이제 규모도 되게 큰 조합인데 여기가 이제 뒤늦게 저희 쪽에 오셔갖고 우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먼저 펀딩을 해서 좀 이 레코드를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우리가 선정됐을 텐데 너무 아쉽다 이제 그러셔서 본인들도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건물 매입 건이 있어서 이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같이 함께 이제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 오마이컴퍼니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도 이제 한 2-3건 정도를 더 이런 시민자산화, 시민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어떤 이제 우리가 함께 이용할 공간들을 매입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스토리를 한번 또 여기는 동영상도 좀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뭐 펀딩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두의 놀이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 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놨던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 공간을 이렇게 바꿔놨더니 이제 나가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예쁘게 바꿔놨더니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지역을 활성화 시켜놨더니 이제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쭉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병원, 카페 뭐 이러면서 이제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을 가기보다는 이 홍대에서, 홍대 원래 요 근거를 가지고 일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여기 임대료도 비싸고 뭐 모든 게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다 이제 꼭 머물러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높은 임대료의 벽이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 마포를 떠나면 되지 않냐고 물어봤지만 도저히 마포를 떠날 수는 없더라.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함께 건물주로 돼서 이 문제를 이제 돌파해 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민자사나 시민건물주 해외투게더 협동조합 설립해서 이제 발기인들 예, 같이 이렇게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투게더 협동조합의 이제 그 홍보 영상도 해외투게더 홍보 영상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또 바뀌면 공간도 이제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두의 놀이터, 모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뭐 공연장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컨셉으로 합친 걸 하겠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5층의 그 컨셉들이에요. 예, 각 층별로의 이제 컨셉을 이렇게 잡았다. 그래서 이제 출자금 모금 및 이제 조합원 모집인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시민자산화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진행 과정과 펀딩 구조 해서 이 이제 돈을 모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모놀이 마련되는지 이런 이제 그 프로세스를 이제 로드맵을 이제 정리를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3억을 모아내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2억을 모으고 그 다음에 기관 출자 투자를 통해서 2억을 또 모으고 그리고 함께 모아진 총 7억 원에다가 사회적 대출 20억을 받아서 이제 사업비 한 27억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계획도 이제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 2억짜리도 아니고 뭐 30억 가까이 되는 30억짜리 프로젝트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의구심은 그거죠. 도대체 이거 자금을 어떻게 모을 거야?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정리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펀딩에서 한 2억 정도 모은다고 했었으니까 이제 저희랑 2차례 그렇게 진행을 해서 모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총 사업비 27억은 이제 건물 매입비 20억, 그리고 리모델링, 공간 조성비 5억, 뭐 세금 뭐 비용해서 2억 하는데 실제로 33억 들었어요. 27억이 아니라 실제로 33억 들었는데 진짜 잘 사신 거예요, 여기. 왜냐면 지금 되게 많이 더 올랐죠. 예,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예, 그래서 여기도 너무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리워드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너스 월 해서 이 공간에 이제 여기 도너스 월 이게 이제 후원하신 분들의 명패들이 새겨진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시민 건물주 배지를 또 제공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일 경우에는 웰컴 키트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였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상을 펀딩할 시에는 조합원이 되는 거고, 그 미만은 그냥 이런 리워드 있잖아요. 작은 리워드. 이런 걸 받는 것으로 정리를 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5만 원, 10만 원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20만 원 이상은 이렇게 조합원 자격이 이제 부여가 되면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펀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은 그러니까 멤버십 포인트로 이제 이 공간들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시민건물주가 되려고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 있잖아요. 예, 이것들을 이 업체는 이제 정리를 하셨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은풍준씨 있잖아요. 예, 은풍준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아까 아이스홍씨, 어홍씨라는 건데요. 이 아이가 브랜드 매니저가 돼요. 이 동네 이제 브랜드 매니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이름이 어홍씨예요. 어홍씨 이야기를 하는데, 어홍씨가 임금 어자 있잖아요. 임금 그러니까 임금에게 진상된 홍씨다. 이 뜻도 있고요. 이 아이가 이걸 보고 홍씨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게 어홍씨가 돼요. 이 제품이.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어홍씨. 그래서 아이스 홍씨를 만들기로 하고 이름을 붙이는데 수일이 걸렸다. 하루는 동네 꼬맹이 병건군이 아이스 홍씨를 보자마자 홍씨다 하고 외쳤대요. 예, 그래서 이 어홍씨의 시작은 바로 은풍준씨 마을의 최고의 브랜드 매니저 10살 김병건 군의 첫 마디에 결정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스토리에 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브랜드 매니저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마을에는 이 아이가 딱 한 명 있대요. 아이가. 예, 다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여갖고 애가 딱 한 명 있는 동네인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앞뒤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앞에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요 뒷장의 얘기고요. 요 앞장에 이제 소백산맥 아래 배산 임수의 이제 명당을 불리는 경북 예천, 경북 예천에서 진행한 펀딩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천은 바로 이제 은풍준씨로 유명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 감 보시면 보시죠. 이렇게 감이 꽃처럼 예쁘게 생겼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예, 그래서 요런 이제 스토리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바로 이제 농사펀드라는 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빼놓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 지금도 되게 스토리텔링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그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 뭐 소셜벤처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가 사실은 저희 오마이컴퍼니를 통해서 원래 프로젝트 팀이었다가 사회적 기업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원래 그냥 개인들이 같이 모여서 그냥 이제 같이 한번 해본 거죠. 예, 같이 해봤는데, 테스트 겸 해봤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상당한 반응을 이끌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투자를 받고, 예, 소품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고, 투자 권유를 받으면서 회사까지 해라. 내가 회사를 하면 우리가 투자해 줄게. 이제 이렇게 오히려 역제안을 받으면서, 진행이 됐던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이 농사펀드 프로젝트를 저희 오마이컴퍼니에서 여러 차례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회사화 되기 전까지 저희 여러 차례 진행을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업체의 이제 소셜 미션은 그 농부들에게 월급을 주자였어요. 월급. 예, 농부들에게 안정적인 월급을 줘서 이분들이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소셜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를 보면 이 스토리가 그 농부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농사펀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돼요. 예,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 잠깐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부여에서 이제 쌀 농사를 하고 있는 그 조건희 농부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농부님의 이야기를 이제 올리면서 이분의 이제 그 농사 자금을 모집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금을 모집하고 이후에 그 이분이 이제 쌀을 다 재배하고 벼를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쌀로 만들고 나서 그 쌀로 이 리워드를 제공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펀딩이 봄에 진행을 했고 이제 11월 정도에 리워드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터벌이 엄청 긴 그런 프로젝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여기 카피를 보시면 이제 그 농부에게 투자하세요. 뭐 이러고 소농에게 투자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돌려받는 농촌 도시 교류 펀드 뭐 이런 이름으로 내용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반응을 저렇게 한 1,300만 원, 152명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몇 개월 후에 그 농산물로 돌려받는, 예,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을 했었던 게 바로 이 매실 긴급 편성의 이제 펀딩이었는데 이 업체가 그 매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청매실로 모든 걸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매실을 잘 아는 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그 청매실에서 이제 익으면 다 갖다 버린대요. 다 이제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다 갖다 버리는데 이 매실 그 농장을 운영하는 이 청년 농부분이 실제로 이 매실이 익으면 오히려 이 익은 매실을 가지고 청을 만들 경우에 훨씬 더 풍미가 깊다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실을 이렇게 익은 매실을 가지고 이 매실청, 황매실청을 이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합니다. 펀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농사펀드의 두 번째 이야기 하면서 이제 또 스토리가 쫙 나와요. 예, 쫙 나오는데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안 돼서 그거는 이따가 이제 다시 그건 나중에 대표님들 한번 농사펀드 저희 쪽에서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해서 모든 이제 이런 농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이런 농식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이미지랑 스토리, 사진 이런 걸로 정말 정리를 잘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업체는 지금도 이제 농사펀드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가. 그래서 다양한 농산물을 지금 제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네이버에 그 해피빈의 이제 공간 펀딩이라는 또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먹거리 펀딩 쪽을 농산물 펀딩을 이 그 농사 펀드가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이버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거기에 내용들을 이제 이 대표분이 잘 이제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하니까 한번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착한 참치 프로젝트였어요. 이거는 그 행복
중심 생협이라는 생협에서 진행을 했었던 그런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그 참치를 우리가 이제 그 포획을 할 때요, 참치 외에 다른 생물들까지 다 포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우리는 참치를 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생물까지 다 피해를 입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착한 참치는 이렇게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채낚기로 해서 한 마리씩 잡는 방식을 택합니다. 예, 한 마리씩 잡는 방식을 택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참치를 먹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다 이제 그 잘못되는가, 이제 이 얘기를 적고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채낚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들을 요 프로젝트 내용에 이제 사용을 했죠. 예. 그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제주에 귤꽃 꿀을 가지고, 귤꽃 가지고 이제 하는 이제 행복한 요리농부라는 업체가 이제 펀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사실은 대표님들 이제 우리 회사의 스토리, 뭐 브랜드 스토리, 제품 스토리 이렇게 하시려면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스토리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걸 스토리를 받쳐주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펀딩 페이지 그리고 리워드 제품의 이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같은 결의 디자인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서 더 사람들에게 이제 이미지화를 만들어줬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주도에도 사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제주도에도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땅을 살리는 농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이 천혜의 자연 제주의 가치를 전하는 일부터 이제 시작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쓰게 돼요. 이 앞에. 예, 내가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이제 무농약 감귤 농장과 협업해서 가공과 소비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귤피 소스잼을 개발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또 이제 함께 적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아져야 우리의 건강한 식탁이 지켜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 제품의, 이게 이제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의 그 디자인 스타일이랑, 그리고 펀딩 페이지의 이 디자인 요소가 비슷해요. 예, 비슷하게 이제 결을 맞춰서 사람들에게 좀 더 이제 흡인력 있게 이렇게 정리를 좀 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펀딩을 하실 때 이제 이 필수 입력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작성을 하시는 부분에서도 이런 이 필수 입력 항목들을 이제 놓치지 말고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거듭 얘기했던 이제 프로젝트의 소개 부분들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모집 금액 사용 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인 금액을 가지고 내가 어디다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꼭 작성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워드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예전에는 어떤 프로젝트 개요를 되게 크게 쓰고 프로젝트의 리워드 부분은 좀 이렇게 작게 쓰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고요. 굉장히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 리워드를 소개하는 부분에 크게 이제 그걸 할당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쇼핑몰과 다른 게 바로 이제 펀딩은 이 만든 사람, 이걸 제작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우리 이제 구성원들에 대한 소개를 같이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펀딩 교육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를 강조할지 제품을 강조할지 이렇게 목차가 좀 달라요. 그래서 스토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 보통은 내가 이제 우리 제품이 좀 더 이제 제품력이 정말 완벽하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제품을 중심으로 알리고 싶다 하면 이 리워드 강조용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가 않고 내가 이 제품을 왜 개발했는지 여기에도 방점을 찍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스토리 강조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스토리 강조용은 이제 문제 제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이렇게 방식을 하시죠.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제품을 좀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리워드 사진과 간략한 설명을 제일 상단에
먼저 올려놓습니다. 예,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지 이 기획 동기를 그 다음에 쓰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쓰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파트에 또 그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제품에 대한 이미지,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딱 해놓고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리워드 소개를 이 밑단에다가 다시 또 상세하게 이제 작성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제품 정보 고시를 명확하게 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펀딩과 이제 크라우드 펀딩과 이제 쇼핑몰의 약간 그런 부분에서 특히 제품의 이런 그 정보 고시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의 권고사항이 제품에 대한 정보 고시 그리고 만약에 이 제품이 무슨 인증이 필요한 제품일 경우에는 꼭 그거를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같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FAQ라고 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요즘에는 많이 정리해서 맨 펀딩 마지막 페이지에 좀 이렇게 올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토리 강조형과 리워드 강조형은 조금 다르게 순서를 달리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